1강 들어갑니다. 51페이지. 맨 앞에 거 다 빼고요. 51페이지 법인세법 개정된 세법 나옵니다. 51페이지 잡습니다. 다 피셨으면 들어가요. 먼저 법인세법에 어떤 내용이 개정됐나 한번 볼게요. 1번 일반 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원래 작년에는 80%였는데 올해부터 70, 내년에는 60%로 인하됩니다. 60%로 인하됩니다. 자, 칠판 보시죠. 2017년까지 쭉 누적된 결손금이 1,000억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 각 사업년 소득이 얼마? 이건 결손금이 이렇고요. 올해는 이익이 600억이 났어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2월 결손금이 다 공제돼서 과세 표준이 0이 나와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용어 모르시는 분 외워놓으세요. 세법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반대말이 일반기업이라고 그러고요. 구체적으로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개념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시면 아무리 2월 된 결손금이 많아도 요 600억의 몇 프로요? 70%니까 6, 7이 42만 빠지고 나머지 얼마? 18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 때리는 일이잖아. 그죠? 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가 다 안 된다. 이건 안 겪어보시면 몰라요. 근데 중소기업이면 전액 다 공제되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전년도에는 80%인데 올해는 요 소득의 70%만, 내년에는 또 60%로 줄어요. 요런 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송금 산입 규정이 폐지됐는데 이건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뭐죠? 여러분은 별로 모르셔도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회계 처리가 또 칠판 보세요. 이런 전표 본 적 있어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이거는요, 주주총회 전표예요. 주총에서 3월 26일 날 주총했다 그러면 원래는 요게 배당금을 줄 때 이런 전표가 나가요. 다만 주총하는 날 배당금은 안 주니까 원래는 미지급금 떴다가 돈이 나가는데 또 하나가 이거를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직원에게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여금을 주는 건데 이건 잘 들어요. 회계는 분식회계예요. 회계는 잉여금을 처분을 줄 수 없고 임직원에게 상여라면 반드시 급여라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세법이 이걸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여금을 주고 회계 처리를 급여로 안 하고 세무조정으로 선금 산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했냐면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회계감사를 받으면 분식회계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이건 이제 국세청의 입장도 이건 회계에 너무 없는 얘기다 이게. 회계가 안 되는데 아무리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이라도 이렇게 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돼요. 제 말 알았죠, 여러분? 회계감사 안 받는 기업이 이제부터 이익여금을 죽이고 상여금을 떨고 손금 산입하면 뭐가 좋냐면 급여라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회계감사 안 받으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안 돼요. 폐지됐어요. 요런 거. 3번.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 물산입 규정이 신설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뭘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내야 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를 그 실지 손해 금액을 물어내는 건 기본이 손금이라 그래도 추가 알파를 더 준다고요. 잘못했으니까. 그죠?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근데 하나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실지 손해된 금액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준 금액의 3분의 2를 손금불 산입하겠다. 제발 무조건이 아니라 그 전 페이지부터 넘어오는 법들이 있죠. 그죠? 이 법에 의한 것만이에요. 꼭 외워놓으세요. 이런 것들.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물어내는 금액이 있었나. 그럴 땐 여기에 일정 금액이 불산입되는 조항이 신설됐고요.
4번에 보면 아주 황당한 거 나왔어요. 기부금이라는 게 와장창 변했어요. 와장창.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어려운데 가로 1번에 보면 여러분 작년까지는 법정기부금에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법에서 아예 딱 지정을 했어요. 공공기관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이런 데들이 법정기부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정으로 돌렸어요. 이건 불리한 거예요. 이건 불리한 건데 다만 이게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법정기부금으로 지정된 거 거기 셋째 칸에 나오죠. 별표 6의 7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게 법정기부금을 열거하고 있는 놈이란 말이야. 오케이? 요렇게 작년까지 열거되어 있는 놈들은 빨리요. 언제까지는? 거기서 그 법에 보면 별표 6의 7에 보면 요게 언제까지라고 날짜가 지정돼 있어요. 법정으로 보는. 오케이? 그날까지는 계속 아직은 법정이야.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지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올해 적십자사에 주는 건 올해도 법정이에요. 지정이 아니라 혼돈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정기부금도 얘의 핵심은 뭐냐면 지정기부금이 이게 보통 법에 있었어요. 시행규칙에. 근데 이번에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동그라미 1이나 뭐나 다 마지막에 보면 기재부 고시라고 됐죠. 기획재정부가 이 기부금 단체를 고시할 거예요. 오케이? 다만 변동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도 배우지만 일단 지금 하나 외워요. 동그라미 3번에 여러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라고 있죠. 그죠? 이 여러분 어린이집에다가 여러분 회사가 기부하시는 건 작년까지는 뭐예요? 그죠? 작년까지는 비지정이었다고요. 근데 올해부터 지정으로 와요. 가뜩이나 요새 어린이집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죠? 어린이집에다 기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정으로 인정을 받아요. 지정으로 비지정이었다가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아주 환장하는 거 나와요. 작년까지 등록된 영업자 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그러니까 특별회비는 어떤 협회에 여러분이 가입을 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얼마만큼 회비를 낼 거 아니야. 그거 말고 특수한 일이 있으면 회비를 더 걷는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가 데모를 하자. 그럼 데모 자금을 걷는다고. 오케이? 그럼 그게 지정이었다고요. 죽이죠? 폐지됐어요. 무조건 비지정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정해진 회비만 지정이에요. 이해하셔야 돼 이거. 큰일 나 이거. 특별회비 하나 돌발 퀴즈 들어가요. 칠판 에브리바디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상공회의소에 가입돼 있으세요? 상공회의소?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특별회비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특별회비는 대다수가 상공회의소랑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 계약하는 규정 안에 월정회비가 있고 이런 경우에 특별회비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 그건 지정 맞고요. 그건 이 일반적인 회비라고요. 제 말 이해돼요? 데모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규정 안에 있는 특별 회비는 회비로 봐지는 거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5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사실 요 개정된 거는요. 사실은 작년도에 이미 바뀌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동차 사면 1년에 감가상각비로 80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주잖아. 그 정도는 알죠? 그죠? 그런데 빨리 칠판 7월 20일 날 차를 샀어. 그러면 올해 연도 중에 차를 사면 감가상각비가 월할로 들어갔잖아. 그런데 800을 다 인정해 줄 수 없잖아. 그러면 원래 로직이 800만 원만 인정해 주는데 연도 중에 취득하거나 판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월할 계산한 것만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세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 작년에 법인세를 했다라는 얘기고 이 말이 전혀 낯설면 법인세를 처음 한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법인세를 잘할 수는 없는 거다. 동의하죠? 그죠? 하다 보면 늘어요. 다만 이런 과정은 너무 생기초는 아니에요. 생기초를 어떻게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생기 초반은 따로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자에 치는 거니까 모르면 또 복습하면서 오면 되는 거예요. 6번, 7번 보지 마요.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원칙이 비영리 법인자 나오면 안 할 거고 합병과 분할자 나와도 안 할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 8번도 넘어가고 9번도 넘어가고 여러분 10번 이미 너무 많이 봤죠. 법인세 최고 세율이 원래는요. 작년에는 200억이 넘어가면 22%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0억에서 3천억까지가 22%고요. 3천억이 넘어가면 25%로 빨리요. 세율이 몇 프로 올라가? 3%가 올라가요. 여러분 어제 그제 신문 봐도 나와요. 올해 법인세는 계속해서 세수가 초과된다는 얘기 신문에 봤어요? 맞죠? 여러분 그거 잘 들어봐. 신문에 언론에 세수가 넘게 들어왔다라는 건 뭐야? 예산에 의한 얼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많은 게 더 냈다가 아니라 그 예산을 잘못 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산을 잘못 짠 거야. 기업이 얼마만큼 개인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지를 잘못 짠 거라고. 그래서 더 들어온 게 세수가 더 들어왔다. 이해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 예산을 짤 때 세금이 그죠? 50조가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60조가 들어와? 그럼 50조로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도 50조만 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요로 경기가 이래서 대기업들이 이래서 세금을 좀 더 낼 것 같으면 예산을 55조를 잡아놨으면 세출도 55조에 맞춰. 근데 50조에 잡히니까 돈이 50조밖에 못 나가. 그러니 맨날 추경해달라고 방방 뜨고 앉아있는 거야. 이해돼요?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그죠? 기업이 얼마 이익 날지도 추정할지 모르면 그죠? 예산 함부로 짜면 안 되지. 그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얼마가 이익 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짜면 어떡해. 그런데 지금 들어왔다라는 그 세금이 더 들어왔다라는 건 여러분 요렇게 인상된 세율의 이펙트가 아니잖아. 이 세금은 내년 3월에 거칠 거잖아. 2019년 3월 맞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2019년에 또 세수가 또 뭐 무지하게 들어왔겠지. 왜? 세입 예산을 짤 때 물론 요 3%를 반영했겠지만 잘 반영했겠어? 못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좀 어렵지만, 삼성전자는, 그죠? 당기순이익으로만 한 50조가 나, 올해. 50조가 난다고, 50조. SK하이닉스 한 20조 나고. 물론 이건 다 과세소득으로는 안 잡혀도, 어쨌든 몇십 조의 이익에 3%면 전자만 세금을 한 1조는 더 낼 거 아니에요. 맞나요? 빨리 기도해야죠. 이런 돈들이 세금으로 와서, 그럼 결국 이 거친 돈으로 뭐 하자고 세율을 올리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다만 그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지 또 우리끼리 맨날 농담해서 그죠? 맨날 비판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런 돈들을 걷어서 공무원을 증가시키는데 하고 단기 일자리를 하는 데 쓰이고 저기 북한에다 귤 보낼 때 쓰고 이제 이런 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야. 맞고 틀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네가 원하는 좋은 데 쓰고자 그래 정권 잡았으니까. 그럼 맞죠? 이걸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하기를 바라야지. 이해돼요? 세금이 잠깐 들어오는 건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왜 경기는 어렵다라는데 삼성전자는 잘 되냐. 반도체가 잘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뒤집어서 반도체가 중국에 잡히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이. 그렇죠? 요게 걱정돼서 하는 말에서 반대파들이 워낙 많죠. 지금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네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참조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대한민국만 올렸다라는 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뭐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 다만 다른 나라는 인하하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를 35%를 21%로 인하했다라는 거. 트럼프답잖아. 그렇죠? 트럼프다운 거야. 뭐 그죠? 영국은 그렇지만 프랑스도 독일도 모든 선진국에 일본도 인하하려고 합니다. 대거. 한국만 올립니다. 이건
다른 나라가 다 내린다라고 비판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인하가 대세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한국은 증세 전략을 폈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11번에 환류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안 해봤을 확률이 높을 텐데 환류, 그러니까 이게 미환류 소득이라는 건데 좀 어렵네요. 이건 법인세법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법을 빨리 어느 법으로 돌렸대요? 조특법으로 이관했어요. 이걸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여러분 이건 법인세거든요. 세금을 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은 원래가 뭘까? 세금을 경감해주는 법이에요. 근데 경감해주는 법에다가 세금이라는 거를 때리는 거를 넣은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이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죠? 조특법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세금을 줄여주는 것만 집어넣는 법인데 거기다가 세금을 내라라는 법을 처음으로 엎었다고요. 오케이? 정말 납득이 안 가잖아. 그냥 법인세법에 놔둬도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만 공식이 바뀌었어요. 그건 2강에서 할 거예요. 공식은 어떻게 하나 있다 보고요. 12번. 여러분은 아무도 다 몰라도 되고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조정하는 분들만 아시면 돼요. 이건 아주 영세기업이에요. 소규모 기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5명 미만, 지배주주가 있고 부동산 임대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올해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기업에서 오시는 분은 아무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야 되는 제도가 신설이 된 거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이런 제도가 일반적 분들을 보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13번에 사업자 계산서니까 이건 면세입니다. 이제까지는 그쵸? 면세라서 계산서가 조금 뭐라 그럴까? 가산세 제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하겠대요? 많이 좀 보완을 했어요. 가산세를 좀 때리겠다라는 걸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가산세도 전자로 내시는 거 아시죠? 가산세를 전자로 내야 된다. 아침부터 말이 안 꼬이네. 계산서를 전자로 내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염두에 두시려면 이런 거를 세금 계산서의 가산세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고요. 나중에 책에는 있지만 하지 말고 14번 여러분이 바로 있다 하겠지만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서류를 내셔야 되거든요.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시면 빨리 봐봐요. 10초만 보세요. 잘 보고 계세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원래는 서류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한 현지 법인이 있으면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안 내면 다 안 내겠죠? 근데 이제까지는 회사별로 얼마? 회사별로 얼마? 500만 원. 앞으로는요? 건별로. 그러면 내야 되는 서류가 3개라면 이제부터는 1,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죽는 거야 잘못하시면 여러분 이거. 오케이? 너무너무 가로 3번 읽어요. 가로 3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야? 2017년 거부터 바로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셨죠? 올 3월에 제대로 내셨어. 해외현지 법인일 때 서류들. 아직까진 조사 안 하지만 조사 나오면 이제 거의 다 건당 한 회사당 1,500씩 얻어맞는 거야. 그럼 더 대하다. 그 돈 누가 내야 돼? 뭘 누가 내? 여러분이 내야지. 맞잖아? 여러분이 안 챙긴 거잖아. 맞죠? 이걸 사장이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회계사무소로 돈을 내라고 그러겠지, 그죠? 니네가 조정하는데 이런 서류도 안 내라고 그랬잖아. 이건 회사가 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이런 애라는요. 회사 담당 직원과 세무회계사무소가 물어내야 되는 돈이야, 이거.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머리에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면 이따가 배운데
어떤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500 정도니까 객이겠는데 지금은 그냥 건별 500이라 보통 1,500씩 낸대. 큰일 나겠죠? 회사가 10개면 1억 5천일 거 아니야 이게. 맞아요? 큰일 나는 일이야 이거. 이런 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15번 정기예금 이자율이 1.6, 1.8 이건 모르시면 여러분은 재무팀이 아니죠? 뭐야? 간주임대료 공식이잖아. 맞나요? 간주임대료를 하는 걸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부르죠. 이 공식이 올라갔고요. 15, 16, 16, 17, 18, 19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21페이지에 가면 선금으로 인정되는 회비가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회비만 특별회비가 아니니까 가로 1번에 둘째 줄에 정상적인 회비 징수가 이한 게 송금이고요. 그다음에 할 거 없고요. 주주주주주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뭐 여러분에게 특별 28번 봅니다. 법인세에서 시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인데 그 감정평가가 법인만 됐었어요. 근데 가로 1번 둘째 줄에 그죠? 감정평가사 개인 감정사가 평가한 것도 시가로 들어오고 그건 뭐라 그래? 끝에 가서 5억 이하만 안 한다. 됐나요? 5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5억 이하짜리는요. 개인 감정사가 한 것도 되고요. 30번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업종이 바뀐 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바뀌어서 여러분의 업종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표준산업분류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의 무슨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칭하는 명칭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깜빡했나 봐. 제가 미쳤나 봐요. 개정된 세법을 잘 썼는데 하나가 빠졌네. 그게 제가 본문으로 가서 여러분 324페이지 빨리 피세요. 324페이지. 324페이지 맨 마지막에 X3 벤처기업 등 스탁옵션에 잘 봐요. 상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 소재부품법, 이 법에서 주식 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오케이? 부여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1번. 이 스탁옵션을 부여받아서 가번에 보면, 이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익을 돈으로 받거나, 또는 나번에 그렇죠.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때입니다. 차액입니다. 여러분. 칠판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이 스탁옵션을 2008년 7월 1일 날 종업원들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주식이 갑이라는 사람이 행사한 게 만주인데 이 사람은 얼마? 2만 원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한 주를 2만 원에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자를 했다는 뜻이야, 이 사람이. 그죠? 근데 그 당시에서 이게 뭐 액면가가 5천 원이면 여러분 만주에 2만 원이면 얼마? 2억이에요? 모르겠죠? 계산이 안 돼. 2억이야. 그러면 회사는 현금이 2억이 들어오고, 그렇죠? 자본금은 5천이고,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1억 5천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탁옵션을 이런 회계 처리를 해보신 분 알지만, 이게 만약에 2016년에 부여된 거다 뭐 했다라면, 요 기간 동안 회계 처리가 무슨 주식 보상 비용에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이 붙어요. 얘가 없어져서 주발초가 늘어나. 어쨌든 이런 회계가 들어가요. 그럼 이런 회계는 별 문제가 없어. 스탁옵션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선금 불산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행사를 했잖아. 그래. 행사를 하는데 지금 2만 원에 한 주죠. 근데 이 회사 시가가 요 행사할 당시 시가가 5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한 주당 얼마를 먹는 거야? 3만 원. 만주면 얼마를 먹는데? 3억. 이게 세무조정으로 선금산입이 들어가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 이 스탁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벤처기업일 때만 이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그 앞에 상법이 들어왔죠. 그럼 쉽게 모든 우리나라 기업이 스탁옵션을 주면 이 선금산입 혜택이 되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세법 개정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얘는 법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바로 시행이야. 그러니까 조심할 게
이 스탁 옵션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돼서 나중에 행사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해 이 스탁 옵션이 행사되면 행사되는 당시에 행사가액과 그 당시 시가와의 차익이 송금이야. 이건 대단한 거라니까. 이 말은 스탁 옵션 제도를 이제 좀 하라는 뜻이야. 근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99.999%가 스탁 옵션이 없겠지. 없어. 그러나 이 혜택은 어마어마한 거고 개인적으로 답답한 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을 바꿨으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탁 옵션을 좀 주라고. 오케이? 없죠? 스탁 옵션이. 없는데 뭐 들어야 뭐하나. 다만 알고 가세요. 이런 거. 그리고 딱 느낄 때 이때 이 시가는 대부분 회사가 비상장이죠. 그럼 이건 상속세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알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건 기가 막힌 제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기업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몇 페이지 하다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62페이지까지가 끝, 1강 끝, 1강 끝.